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유튜브 플랫폼이 3년 이내로 상당히 심각한 그런 위기에 처할 거다라고 예측한 말을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아무튼 제가 데이터로 이렇게 검증한 바로는 유튜브 플랫폼 자체가 현재 좀 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 여기 검색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대폭적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면은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대량으로 이제 이탈할 날이 곧 닥칠 거고, 그리고 또 이런 수익화 모델로서 어떤 한계에 봉착하기 때문에 새로운 플랫폼이 더 나은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한다면은 유튜브 플랫폼 자체가 이제 곧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여러분들께 좀 진단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의 어떤 좀 강력함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3월 25일 날 찍은 이탈리아의 코로나 상황 예측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오시면은 제가 그때 이제 예측한 바로는 이제 피크 때가 이제 4월 13일이고 그때 이제 확진자 중에 현재 치료 중인 사람이 19,095명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이제 피크를 이룬 때는 4월 20일이었고요. 그때 이제 치료 중인 확진자 수는 10만 8,25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예측과 1% 밖에 1% 이내의 어떤 오차를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시일은 제가 예측한 시간보다 이제 일주일이 딜레이가 됐지만 아무튼 시간은 일단 차치하고 보면은 제가 예측한 수치에서 1% 미만으로 진행된 그런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나 혹은 현재 사용자 수, 노출 빈도에 대한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조금 조사해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게 된 결론은 유튜브가 이제 3년 이내로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근거가 되는 어떤 제 논거에 대해서 저는 한 6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수많은 이제 요인들이 있지만 일단 우리가 좀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주요한 요인들을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일단 이건 다들 아실 거지만 이용자 수가 유저 수가 이제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현재 거의 이제 세츄레이션 되어 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컨텐트 수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크리에이터들이 생산해내는 이제 컨텐츠 수도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그런데 막상 그것을 봐주는 유저의 수는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컨텐츠 한 컨텐츠를 볼 수 있는 유저 수는 점점 이제 디케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크리에이터가 좋은 영상 올려도 그걸 볼 수 있는 유저의 수는 한정되어 있고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점점 이제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가장 근원적인 수요와 공급의 어떤 원리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라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노출 알고리즘, 즉 검색 알고리즘의 비효율성인데요. 일단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페이지 랭크라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굉장히 수학적으로 어떤 우리가 웹사이트의 어떤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동영상에는 그런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구글은 주로 이제 평균 시청 시간과 그 다음에 조회수, 그 다음에 댓글 혹은
어떤 이런 공유 횟수 이런 것들을 이제 지표로 해서 그걸 알고리즘을 수치를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분명히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단 동영상은 실제 우리가 인터넷의 웹페이지와는 달리 사람들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경우도 많고, 또 각각의 목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오락 엔터테인먼트, 뭐 먹방, 뭐 취미생활, 게임 이런 컨텐츠들이 훨씬 더 이제 노출이 잘 되고 또 시청 시간도 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거기에 비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고급 정보, 예술, 뭐 클래식, 아트 이런 쪽의 어떤 굉장히 어떤 소수의 하이 퀄리티 영상들은 노출 빈도가 더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런 뭐 파레토의 법칙이 있죠. 80-20의 법칙. 그래서 다수의 80%를 상대하는 이런 저급 정보들만이 사실 좀 이제 곽강을 받고, 고급 정보나 실제로 이제 돈이 되는 정보들은 노출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그런 근원적인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기업 광고 효과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효용 대비 어떤 투입된 비용 대비 그 효용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똑같은 어떤 광고에 대해서 광고 단가를 산정하죠. 그럼 그 광고비를 집행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동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잠깐 보는 그 광고가 그렇게 이제 소비자들한테 임팩트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단지 소비자는 이제 광고를 스킵하기 귀찮아서 그냥 틀어놓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만 그걸 이제 단가로 이제 산정할 때는 그 광고를 이제 봤다고 우리가 구글에서는, 유튜브에서는 이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광고를 집행을 해봤지만 광고 대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크지도 않고, 또 엉뚱한 사람들이 그런 뭐 클릭 같은 걸 누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기업의 측면에서 효용성이 이제 유튜브 광고 떨어진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최근에 들어와서 이런 어떤 프리미엄 고객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광고를 보지 않고 유튜브 영상들을 이제 보는 그런 고객들이 많아지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실제로 그 수익의 대부분은 어떤 대규모 컨텐츠를 생산하는 그런 어떤 큰 회사로 이제 광고 수익이 이제 돌아가지, 어떤 일반적인 개인 크리에이터에는 그런 보상 요인이 굉장히 약하다는 게 또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도 굳이 내가 유튜브에 비싼 광고를 할 필요 없이 오히려 그런 빅 컴퍼니 크리에이터들의 직접 광고를 PPL 광고 형태로 집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점점 개인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런 동영상당 동영상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비용 자체도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어떤 비트당 유지 비용이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구글에서 이 유튜브 영상들을 보통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내 어떤 스토리지에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지의 어떤 비용 자체가 우리가 영상이 쌓이면은 옛날 영상을 지울 수가 없으니까 그 비용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소모 전력 비용도 증가하고, 그 내에 어떤 서버를 증설하기 위한 그런 컴퓨팅 파워나 이런 하드웨어 비용 역시 이제 똑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광고 단가로 유튜브 영상을 시청을 한다면은 유튜브 입장에서는 점점 광고 단가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한 영상을 우리가 보는데 드는 그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혹은 네트워크적인 그런 비용이 더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럼 거꾸로 말해서 어떤 우리가 이런 점점 네트워크의 어떤 데이터들이 많아짐에 따라 네트워크 품질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HD로 이제 스트리밍 하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SD로 본다든지, 최근에 또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측면에서도 그런 거대한 어떤 동영상을 저장하는 다른 툴이 이제 확보되지 않는 이상은 그 유지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그런 이전에 어떤 조회수가 높지 않은 그런 영상들은 삭제될 그런 우려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어떤 자신의 소중한 그 데이터를 날려먹을 그런 위험성도 항상 상존한다는 게 또 네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섯 번째 이유로는 어떤 이런 그 새로운 그 경쟁 플랫폼이 출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즉 우리가 그 동영상 자체만을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 무료 사이트가 등장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현재 교육 채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어떤 우리가 광고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데 교육 채널에 특화된 그런 동영상 플랫폼이 등장한다든지, 아니면 그 블록체인 같은 기술을 써가지고 실제 어떤 그 유저와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 간에 직접적인 어떤 그 교류를 하게 해주는 그런 새로운 신생 플랫폼이 등장해서 실제로 자기가 어떤 본 퀄리티나 그 영상의 어떤 수준만큼 실제로 이제 화폐로서 이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그 직거래, 그러니까 소비자와 크리에이터의 어떤 직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새로운 동영상 플랫폼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 때문에 유튜브의 인기는 이제 앞으로도 점점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런 그 유튜브의 노출이나 검색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단지 조회수나 그 시청 시간만을 노리는 그런 가비지 그 컨텐츠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은 그 저작권을 뭐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그런 짜집기 영상들, 그런 영상들이 오히려 실제로 고민하고 그 새로운 어떤 그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 창의적으로 만든 컨텐츠들보다 또 시청률이 높고 조회수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가비지 컨텐츠들을 잡아내지 못한다면은 창의적인 크리에이터들이 이 바닥에서 점점 이제 떠날 것이고, 그러면 온갖 이런 잡동사니, 그 쓰레기만 가득한 그런 형태의 동영상 플랫폼으로 이제 전락할 수가 있는 그런 위험이 현재 이제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대부분의 현재 유튜브들의 영상들, 심지어는 본인이 스스로를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영상들까지 버젓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보면은 이게 지금 진짜 가비지 사이트가 되지 않았나, 그런 우려가 사실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끝으로 뭐 유튜브가 잘 되든 말든 내가 왜 그렇게 난리냐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히틀러 때 독일인들 중에 폰 회퍼 목사님이 하신 말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도 이제 저도 유튜브를 최소한 수개월 했었고, 또 이걸로 이제 좀 긍정적인 영향력을 이제 끼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분명한 어떤 이런 알고리즘상의 한계가 존재하고, 또 그런 것들을 사실 크리에이터들을 좌절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뭐 돈 내기 쉽게 하고 그걸 가지고 자신의 어떤 마케팅 수단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좋은 유튜브가 하나의 좋은 툴일지 모르겠지만, 진정성 있게 이런 대중들에게 다가가려는 다수의 어떤 선한 피해자가 이제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좀 해봤습니다. 네. 사실 뭐 이 영상은 제가 물리학 강의를 찍을 때보다 뭐 그렇게 많이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제 또 파급 효과는 더 클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공유를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